네. 그러면 여섯 번째 고민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 고민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잘 써져 있어요. 친구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관계를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연락을 끊은 이유는 그 친구가 저를 부담스럽다고 여길까봐 그랬던 것인데, 그 친구와의 관계를 대화도 안 해보고 끊어버린 게 후회스럽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가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라는 고민을 올려줬어요. 음, 음, 이거는 약간 동성 친구인가요? 이성 친구인가요? 같아요. 이거는 근데 동성 친구일 수도 있고 그냥 이성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지 막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연락을 좀 많이 해서 뭔가 1학년 때? 막 그런 1학년 때가 아니더라도 막 전에 뭔가 인간관계에 좀 집착을 하던 시절이 좀 있었어가지고 음, 뭔가 내가 한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을 때가 있었어서 음, 그때 좀 배운 게 있어서 그 경험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작 그 상대방은 자신을 부담스럽게 여겼는가, 아니면 자기 혼자 섀도우복싱하고 그렇게 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얘기를 꺼내시면은 충분히 음,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럼 분명 그 친구도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아, 얘가 나 되게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는 본인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딱 손절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함께 했을 때 좋은 기억이 대부분이었을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용기를 가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튼 둘 다 좀 대화를 더 하거나 지금이라도 좀 대화를 시도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저도 이 고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실수했나?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나?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이런 생각을 혼자 막 할 때가 있는데 막상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꼭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시 그냥 뭐 인사하고 얘기 꺼냈을 때 그냥 잘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속으로 나 혼자 좀 생각했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관계를 끊거나 이런 적이 있다면 내가 생각한 그 부정적인 부분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물론 맞을 때도 있는데 아닐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험이 또 있냐 없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 얘가 있죠, 당연히. 있고 그러면은 미련이 남아서 다시 만나고 싶은데 상대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주변에 이런 사례를 가진 친구가 있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사례를, 굉장히 유사한 사례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어서 지금도 아마 비슷한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상대방 측 얘기를 제가 모르지만 보통 이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얘한테 있는 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느낌이다. 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쳐낼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단순히 난 이제 얘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쳐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를 둘 다 봤지만, 음, 웬만해선 다시 연결되기가 힘들었었어요. 물론 빠르게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일단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마음을 아예 돌린 상태고, 자신은 다시 만나고는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겠다.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저거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좀 오히려 보면 자기가 어차피 좋아하니까 얘가 잘 되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보통.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행복해도 저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서,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미련을 안 갖고 싶다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미련을 안 미련이 갖고 남아있다, 지금. 미련을 근데 저는 갖고 싶다. 이거는 좀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 같은 경우는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미련이 남는 건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왜 멀어졌는지, 그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런 마음에 대해서라도 한 줄이라도 좀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시간을 좀 갖다 보면 미련을 좀 사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정확하게 왜 이별하게 된 이유를 좀 알고 네, 좀 받아들여야 네, 한다. 이거는 네, 너무 잠수 타는 것 같으니까 뭔가 왜 멀어졌지? 이것만 생각하면은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기 고민의 이유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상대와 저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는 일들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그냥 헤어지진 않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자꾸 갈등이 되고 갈등에서 서로 상처 주고 이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럼 갈등이 자꾸 쌓이면 이제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사실 이 이유 자체보다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풀었냐, 이게 싸우고 뭐 어쨌든 화해하고 이렇게 잘 지낸다고 해도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으면 또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막 권태기가 찾아오고 이런 것 같아서, 저는 이 이별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를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는 수민이랑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유도 잘 파악을 했고, 내가 이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노력할게 라고 해도 상대가 안 받아들인다. 그래도 나는 너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방법은 없죠. 왜 방법이 없다는 건, 시간이야. 시간도 있지만 사람을 빨리 만나야 돼요. 당장 엄청 뭐 좋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더라도 두루두루 이렇게 좀 많이 만나면서 썸도 좀 타보고 하면서 좋은 사람이 생기면 또 금방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 사람한테 매달리다 보면은 그냥 나의 좀 안 좋은 면들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충분히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또 새로 만나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그리고 뭐 좀 시간이 네,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좀 괜찮아질 괜찮아 뭐 것이다. 매정하겠지만 당장보다는 괜찮아지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시간도 좀 지났고 이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만나봐도 이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정말 미련이 남는다 하면 차라리 지금 막 계속 이렇게 트라이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되 그동안 좀 나를 좀 더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좀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을 읽을게요. 이과가 저한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을 다니고 이과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상담 쪽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이 학과를 다녀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학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네. 지금 1학년 마치고 나서 이 학과에 흥미가 안 생겼다고 말하시는 거 보니까 2학년이시거나 좀 낮은 학번이신 것 같으신데, 일단 저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하시고, 저희 되게 아직 기회가 많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복수 전공을 한번 해보시거나 해서 저과가 더 잘 맞는다 싶으면 옮겨가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니면은 자격증을 위주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격증 위주로 하시는 것도. 수민이는 요거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가지고 전 2학년 때 좀 했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런 고민이 심하면 휴학 같은 것도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막 휴학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찾고 싶거나 그 기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좀 찾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휴학을 해보고 다시 돌아와 보니 한번 이게 너무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도 쭉 견디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중에 다 연관돼서 도움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한번 학업에 정진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음. 일단 이제 고민을 보니까 1학년을 다니고 흥미를 못 느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과가 1학년 과목이 다 기초 과목이에요. 전공이. 그래서 심리학 개론이랑 성격 심리학 듣나? 그리고 발달 심리학 이렇게 듣는데 이 심리학 개론, 성격 심리학, 발달 심리학, 상담 이론과 실제도 듣는구나. 이렇게 네 가지 기초 과목이 실제 상담하는 거를 막 배우진 않아요. 그 실제 상담하기 위한 완전 기초 준비 과정. 그래서 그 상담을 실제 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왔으면 1학년 과목이 그렇게 막 재밌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2학년, 3학년 전공 과목들은 실제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까지 들어보고 나서 이제 좀 선택을 하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상담이면 이제 만약에 일은 흥미가 있는데 그 공부는 재미가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4년을 이렇게 버티면 나중에 필드에 현장에 나가서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이 상담이면 조금 있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꼭 이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 1, 2학년 때는 그래서 두루두루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찾아놓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3학년부터는 이제 그 진로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세 번째,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확실한 마음을 모르겠어서 고민이에요. 그 밑에 것도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대학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대학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과 학생들이 대학원에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이유는 사실 상담심리나 이제 임상심리 이쪽은 대학원을 나왔을 때 훨씬 취업이나 그러니까 직업의 그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학원들이 사실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경쟁률이 세요. 그래서 좀 워낙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원을 가고 싶으면 뭐 1대 40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잘 미리 알아보는 건 필요한 것 같은데 대학원을 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상담 쪽만 얘기를 하면 난 임상 쪽은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 쪽만 얘기를 해보면 학부만 나와서는 성인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이쪽 기관에서 일하는 게 나는 좋다 하면은 굳이 대학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성인도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꼭 졸업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졸업하고 1, 2년 정도 청소년 기관이나 뭐 유사 분야 기관에서 취직해서 일을 해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25년 3월에 상담심리대학원이 서원대에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야간이랑 주말에만 하는 그런 대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에 따라서 좀 정했으면 좋겠고 정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그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 임상이나 상담 쪽 대학원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업 관련 고민으로 마지막 고민을 우리가 또 보면 될 것 같은데 취업 관련 고민 읽어볼게요. 상담 쪽은 무조건 상담 관련한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가요? 국가 자격증 말고 민간 자격증은 좋게 보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원하는 회사에 한 번에 합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감이 빠져들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해줬는데 일단 자격증 부분은 여러분이 학부를 마쳤을 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대학원을 가야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사실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국가 자격증이 아닌데 상담 쪽 분야에서 제일 이제 인정받는 자격증이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야 딸 수 있는 한국 상담학회나
한국 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이 있고, 임상 쪽은 네, 국가 자격증도 있긴 하죠. 어쨌든 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학부를 마쳤을 때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아마 될 거예요. 학부 마치고 딸 수 있는 민간 자격증은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하나의 자격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자격증은 뭐 몇십 시간 뭐 수업만 들으면 바로 나오는, 몇십 시간도 아니고 되게 짧게 수업만 들어도 바로 나오는 그런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은 내가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사실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우리 과에서 지금 하는 게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직업 상담사, 임상심리사 이런 거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취업에 가장 유리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원에 가면 딸 수 있는, 아까 학회 자격증 얘기했는데 그 학회 자격증 2급을 따면 그러면 이제 뭐 사설 상담센터, 대학 상담센터 등등 여러 군데 또 취업 자리가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는 걸 좀 추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자격증 관련? 딱히 없어요. 네. 그리고 원하는 회사에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증에 빠져들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사실 저도 교수도 취업이 된 거잖아요. 교수 이제 임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30번 정도 이렇게 불합격의 그 경험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더 그러면은 스펙을 쌓는 거지. 그 30번의 과정, 떨어지는 과정 동안 논문도 더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때 당연히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때 뭐 타격을 안 받는다 그런 사람은 없을 텐데, 저는 그런 거 할 때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 취업 준비 모임 같은 거를 친구들끼리 좀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카페라고 하나? 네. 그런데 가입을 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좀 공감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옆에 누군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극복하기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 안 한 고민이 하나 더 있긴 했는데, 그 고민은 아마 이거 써서 보낸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준 고민이 있어요. K-웨이즈 검사 결과랑 이제 자신의 그 검사 결과 내용을 쭉 써줬는데, 이 부분은 너무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학생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 신청해서 그 상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저나 아니면 우리 과에 뭐 김태현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창현 교수님, 이렇게 심리 평가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1대1로 좀 면담을 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고민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은 오늘 고민은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상담심리 전공이라서 뭔가 어마어마한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다면 좀 미안한 마음이 죄송하게. 늘 이제 함께 고민해 본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이런 우리가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진짜 고민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